전방의 여성에게 효성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합니다. 효성의 말투, 문단의 특징, 소원 내용에 따르면 내향적인 성격으로 공공장소에서 쉽게 긴장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며 혼자 다니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여성의 행동 패턴과 유사합니다. 결론은 내릴 수 없습니다. 주인님은 상미에게 외적인 요소를 통해 인간에 대한 독단적인 정의를 내리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판단 결과 둘 사이에는 25.4%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상미는 믿음직스러운 방랑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조그만 로봇이잖아. 너무 귀엽다. 그려보고 싶은데 너무 놀라진 않을까? 아니면 조금 있다가 멀리서.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무슨 일 있나요? 날씨 데이터 분석 중 습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기압값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감지됩니다. 데이터에 의하면 향후 몇 시간 동안 금주 지역의 60%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구나. 날씨가 안 좋네요. 죄송해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전 그냥 낯선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서툴러서. 전 설지라고 해요. 만나서 반갑다고 해야 할까요? 죄송합니다. 아니, 제 기억으로 금춘 효성도 납기일은 아직인데요. 설마 또 요구사항이 바뀐 건가요? 추측, 양측이 인식하는 효성은 동일한 대상이 아닙니다. 네? 화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전 그냥 그림을 그리는... 혹시 찾으시는 거라도... 효성이라는 가명을 쓰고 내성적인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씀이시죠? 짐작가는 사람이 없네요.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원래 발이 넓지 않은 데다가 상대하는 사람들이라곤 보통 그림을 사는 고객들이라서요. 그래도 이제부터 눈여겨볼게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합니다. 효성을 언급했을 때 여성의 행동에 이상은 없었습니다. 차라리 직접 연구원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나을지도. 조건에 부합되는 신문 대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분석 대상의 신원, 화서 연구원 실험과 연구원, 효성 또는 업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용의 질문을 권장합니다. 업무 스트레스라. 걱정 마십시오. 너무 무거운 주제를 다루게 되면 적당히 재미있는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주일째 잠도 못 자고 밤마다 잡생각만 나고 이대로는 안 되겠어. 포럼 봤어? 요즘 단어 조회, 심야 정서 증후군. 유행어 중 하나로 현대 젊은이들이 과도한 업무와 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삶의 열정을 잃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증상으로는 교류 기피, 업무 거부, 불면, 우울감 등이 있습니다. 또한 분석에 따르면 이 단어는 효성의 소원 개시 시간 및 정서 상태와 87% 일치합니다. 어제 다른 과 사람들이 이걸로 휴가 신청서도 냈대. 근데 주임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참 좋은 세상이다. 별게 다 병이 되니까. 진짜 부럽지 않냐? 아무튼 휴가는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린 꿈도 못 꾸잖아. 연구 결과 없으면 잠도 못 자는데. 그런 말도 있었어? 난 평소에 포럼을 잘 안 보니까. 아무튼 요즘 다들 스트레스를 하도 많이 받으니까 그런 것 같아. 남은 건 나한테 맡기고 푹 쉬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좀 웃고 다녀. 웃어야 복이 온다잖아. 참나, 진짜 너 같은 소리만 한다. 이럴 때도 기운이 넘치네. 그럼 난 잠깐 눈 좀 붙이고 올게. 나머지는 부탁한다. 저기 아까 계속 저희 얘기 듣고 계셨죠? 실례지만 무슨 일로 그러시죠? 잠깐, 설마 당신은 몸으로 여기서 만나게 되다니. 효성이라 특이한 이름은 아닌데 연구원 중에선 들어본 적이 없네. 제가 심야 정서 증후 효성이란 잠깐만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데이터 분석. 협약 검색 중. 죄송합니다. 그럼 해당 건은 네, 이해해요. 근데 이 로봇 낯이 좀 익은데 설마 달나무 집에 그랬고 원심 불리게. 효성의 정체에 대한 정보는 얻지 못했지만 맞아. 그 다음 재범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높은 관심을 갖게 된 또 다른 연구원이 있다는 것을 도청하신 이 죄송합니다. 저도 이유가 있어서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도와서 소원을 이뤄주려고 하지만 막상 그 사람의 정체는 모르시는 거죠? 여러분의 행동 특징을 보고 이 결론을 도출하는 것쯤은 어렵지 않죠. 옆에는 달나무집 로봇이죠? 이렇게 보여도 전 국진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벌써 그 친구를 본 적이 있고요. 아니요, 그 친구도 아마 여러분이 누군지 짐작했을 테 효성이 재범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을 땐 저도 놀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친구랑 같이 자랐고 공부도 했고 연구원도 함께 들어왔으니까요. 어려서부터 항상 빛이 나는 데다가 성격도 좋고 예의도 발라서
항상 누구하고나 쉽게 친해졌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부정적인 글을 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효성이 누구인지는 금방 알아챘어요. 저한테는 익숙한 말투였으니까. 제 쪽에서 먼저 이유를 물어보려고 했지만 재범이 쪽에서 항상 말을 피했고, 거기다 절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우리가 함께 연구하던 프로젝트도 관뒀고요. 오래전 에코에 관한 실험을 하다가 다친 거예요. 심하지는 않지만 후유증이 좀 남아서 정밀한 기기는 다루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하던 프로젝트도 더 이상 연구할 수 없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절 멀리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전 재범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말인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전 그 녀석이 어떤 소원을 빌었는지 알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꼭 이뤄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를 그렇게 만든 원인이 뭔지도 알고 싶고요. 국진이 제공한 정보의 진실성은 99%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랬구나. 설마 제가 다친 게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전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그런 소원을 적어놓고 현실에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다니. 전 이게 오히려 더 걱정이에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의 전 재범이랑 좀 서먹해졌어요. 하지만 방랑자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재범이는 어릴 때부터 에코에 관한 거라면 뭐든지 관심이 많았고, 저희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기 전까지도 에코에 관한 실험을 계속해왔어요. 그렇게나 에코를 좋아했는데도 더 이상 연구를 하지 않게 됐죠. 만약 그 친구의 진짜 취미부터 공략한다면 당신과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네요. 만약 그 친구의 진짜 소원을 알게 된다면 저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방랑자, 그쪽은 어때요? 로그 좋아요. 짧게 말하죠. 바로 에코예요. 기록 보관소에 딱 이 데이터들이 그럼 내게 맡겨줘. 기운을 잘 쏘리. 시뮬레이션. 소리의 형태와 위치.
목표물 탐지. 임무 수행 완료. 방랑자는 신호 송신 정상. 좋았어. 이건 상리의 기능 중 하나예요. 이걸로 당신과 동행할 수 원격으로 상리를 그나저나 연구원 동료들 앞에서는 재범도 마음을 열기 힘들었겠네요. 괜찮습니다. 늦지 않게. 뭐 때문에 또 오신 거죠? 효성이라는 사람은 아직 못 찾은 건가요? 그게 무슨... 이건 에코 테스트의 실제 데이터잖아요. 이걸 가지고 오다니... 아니, 어떻게 이걸 다 얻은 거죠? 상리와 방랑자는 에코를 연구 중입니다.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도 관둔 지가... 도출된 물리 데이터를 보면 운동 수치가 너무... 이 숫자... 보면 볼수... 이 데이터 저한테 팔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이런 데이터가 그게... 당신은 친구나 에코 연구에 대해 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달나무 집에서 당신이 빌었던 소원을 받습니다. 당신을 이해할 수 있는 네. 제가 바로 저는 한때 함께 에코 분야의 한계까지 연구 그리고 마땅한 샘플도 제가 테스트를 계속 마지막 테스트 기간 동안 아무도 없는 실험실에 그렇게 전 친구의 하지만 매일 밤마다 집념 이제 적당히 좀 해! 도대체 언제까지 자기 탓만 할 건데? 국진, 네가 난 항상 우리가 원하는 진리를 하지만 내 말 아직 안... 과학 연구에 저희가 없어도 이 소원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효성의 소원이 이상 데이터의 근원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 아직 그럼 먼저 돌아가죠. 방랑자, 전에 달맞이 야시장 노점은 사람들의 소원과 취향에 맞게 꾸며진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받은 소원을 보니까 괜찮은 테마들이 몇 개 떠올라서 준비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방랑자, 곧 변론을 하러 가야 돼요. 저 방랑자랑 같이 갔으면 해서요. 괜찮으시면 도와서 입구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을 줄은 몰랐는데. 있지. 이렇게 하자. 아직 말도 안. 오른발을 들면, 오른발이네. 절제. 결론 시간이 다 됐어. 장관님, 벌써 시간이. 방랑자, 딱 맡겨. 방금 면회의 작업실 이제 산원 누각에서 하지만 순철관님 말로는 변론을 할 사람이 한 명. 네? 근데 전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 아니면 주요 변론은 방랑자가 하고 전 보충만 하는 건 어떨까요? 전문적인 내용에서 허점이 생기. 그러네요. 그럼 그냥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면 방랑자 말이 이번에는 그럼 최대한 양측 참여자가 모두 도착했으니 본격적으로 변론을. 먼저 본사 절제의 진술에 따라 이 일로 인해 새로 제시된 증거. 네? 장관님, 이거 백사 선생, 증거 제출이나 보충할 내용이 있다. 자, 어느 쪽? 장관님, 저는 산은 누각의 우선 저희가 저는 여태껏 한 점 부끄럼 없하지만 이렇게 어떤 화가들은 저희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한쪽만 만드는 백사 선생, 좋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에게 손해배상과 저희는 이런 허위 사실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처음 같은 마음가짐으로 사는 누각의 그림은 나도 직접 괜히 억울한 사람 트집자. 참, 또 무명 화가가 산은 누각으로 유명세 좀 얻어보겠다고 이러는 건가? 사는 누각에는 왜 매번 모두 정숙하세요. 양측 계속 전 장관님,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이번 사건은 사흘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 저는 이상한 화가의 소문에 대한 의뢰를 받고 요청대로 호안 광산에 가서 상황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방랑자 오셨네요. 기다리다 죽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최근에 광산 근처에서 또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방랑자한테 조사를 맡기면 해결될 것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금 신비롭고 이상한 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그림은 미완성일 때에 근데 더 신기한 건 그 완성된 그림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 짐승들한테 잡아먹혀서 흔적도 없이. 전 이런 어빌리티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요. 요즘 들어서 늦은 그 사람들 말로는 제가 생각해봤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헛소문까지도 오는 데다 분위기도 흉흉해지니 역시 시원시원 맞다. 목격. 어느
오늘 일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거라면 사람을 잘. 그날 밤 처음엔 잔상인 그래서 호기심을. 얼굴은 괴상하게 생겼고 눈은 번쩍거리는 데다가 몸엔 초록색 점액이랑 울퉁불퉁한 뿔까지.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 그날 저하고 멀지 않은 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처에 등도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요. 바람에 불빛이 계속 흔들려서 제대로는 못 봤지만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했는데 확실하진 않은. 아쉽게도 괴물이 공격할까봐 확실히는. 광산 사람이 아닌 것 같네요. 아, 그 일 말이죠. 저희가 여러 번 조사한 바로는 밤늦게 나타나고, 제 생각에는 그 일들 때문에 저희도 광산 주변의 순찰과 방어를 강화했어. 환상의 세계와 기. 어느 날 밤 괴물 쪽에서 들리긴.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 정보도 다 파악한 것 같고 시간도 적당하니까 목격 현장에 가보는 게 좋겠어. 앞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람 그림자. 하필. 이상한데 왜 아무것도 없지? 잘못 온 건가? 방랑자. 죄송해요. 혹시 제가 놀라게 해드렸나요? 전 밤에 영감을 많이 받아서요. 절대 안. 그게... 죄송해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일은 서툴러서. 그림을 그리면 그 일이 지금 금주에서 다시. 네. 하지만 그런 그림이 또 광산에 온 건 이상한 화가를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 절제. 아? 이분은 방랑자 맞으시죠? 아직 친해질 기회... 그럼 지금이 기회겠네요. 방금 그 말이 없었으면. 그럼... 절제, 이번에는 망설이지 마세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목표가... 네, 사장님 말. 방랑자 첫 만남은 물론이죠. 엄청 기쁜데요. 절제? 절제. 네? 방랑자...
자, 근데 만약 그런 사람이 저도 어찌 보면 물감 회사랑 오래 거래를 하고 있어서요. 요즘은 대신 얼마 전에 그런 걸 굳이 그때는 주머니 그 일이 저한테 비밀로 해. 나중에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라면 물론이죠. 얼마든지요. 제 생각에는 여기 무슨 일이야? 진짜 절지도 있어. 괜찮? 안녕하세요. 달맞이 축제 때 의뢰했던 그 그림. 참. 성희는 언제 돌아갈까? 지금은 조사 중인데. 그게 조사라고? 그렇구나. 죄송하긴. 맞다. 도움이 나 말이야? 얼마 전 광산에서 잔상 사건이 있었잖아. 근처 순찰관들이 다 바쁘다고. 근데 우리가 온 다음부터 잔상이 나타나질 않아서 목격자한테서 상황을 듣는 수밖에 없었어.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조사 중이야. 우와! 잠깐만. 메시지가 와서. 저희도요? 그러네요. 방랑자를 만난 후 현장에서 저희는 역시 다음 진술. 위험해요. 색다르고. 뭔 말이야?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직 익숙하질 않아서 그 열정에 어떻게 반응해. 앞으로는 스스로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해. 고마워요. 드디어 범인을 찾았네. 임시 점검 결과로 추측 그림 속에 남아있는 에너지는 지금은 저희의 도움을 받아 안정된 상태라 이젠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림은 저희 측에서 자세히 검사할 예정입니다. 수고했어. 이제 현장 마무리. 안 그래도 방금 물어봐. 상태가 별로 안 좋긴 한 것 같은. 그럼 왜요? 명연? 우리 당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당신, 내가 사람 본. 다친 데는 없네요. 절반 제가 봤을 땐 그 화가가 흥분한 것처럼 화피를 흔들면서 막 뭐라고 소리를. 제가 헛것을 봤는지 그 잔상들이 사람들을 콩탕 하고 공격한 확실하게는 안 들렸어요. 근데 제가 도망치려고 머리가 너무 아파. 조금요. 이상한 환각들이 나타나기 전에 날 막지 마. 그 화가가 잡혀서 막. 이상하다. 돌아오셨네. 벌써 다 알아낸 건가요?
목격자들이 계속해서. 그럼 명현의 그 소문도 사실은 밤중에 잔상을 맞닥뜨린 사람들이 당황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상한 짐승들이라고. 사실 절지를 만나기 전부터 이곳이 좀 이상하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절지가 아니라 명현이 가진 공명 어빌리티의 파동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명현은 전부터 여기에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일어난 이유, 명현이 이런 제가 알던 명현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위험을. 아까 명현이 제 손을 잡고 계속 뭐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계속 이 일을 조사해주길 바라는 것 같았어. 게다가 이 일은 어쩌면 저와도 관계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괜찮으시다면 제가 결정하는 건가요? 그게 잠깐 생각 좀 일단 거기부터. 이런 사건을 조사해보는 건 처음이라. 네, 좋아. 명현이 사람을 다치게 한 구체적인 정황을 알게 된 다음 저희는 조사를 계속해서 이 일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로 결정. 조사는 뭘 더 조사한다는 거? 엑사 선생. 맞아요. 바로 여기예요. 명현이 이 작업실을 계속 사용했던 것 같네요. 무슨 단서라도 있는지 같이 찾아보죠. 이 종이들은 이건 오랜 예남의 문서. 죄송해요. 제가 네. 이 종이도 아마 이틀 어떤 종이를 제가 가장 좋아. 폭탄 할인 행사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진짜요? 제가 기억하기론 서로 필법은 하필만. 똑같지는 않아요. 화가가 의식하지 못하거나 네. 그런데 명현이 계속 똑같은 그림. 멀리 창밖 바람. 이 그림은 연화 장원. 이렇게 쉽게 지워지다니. 어쩌면 명현은 옷에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 저도 전에 그 바깥에서 스케치를 할 때 전도 그 옷에 자국. 이럴 수가. 산운 누각은 황룡의 유명한 서화 거래 기관이에요. 거기서 선택받은 일기를 보면 하지만 자신의 작품에 저도 비슷한 그렇게 새로운 더 잘할 수 있을 그림을 그릴 때는 이런 생각은 저도. 그래서 정말 주제가 막막해서 명현은 협박을 받았고. 이것 좀 수제 물감 같은. 혹시 제가 모르는 제 약재 찌꺼기. 명현의 몸이 나빠지면서 약을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약을 약은 이런 걸로 만드는 거구나. 그게 단 예전에 가족들이 탕약. 제 생각에는 아니에요. 아니요. 조금 생각을 해봐.
수치를 봐선 꽃병은 저 찬장에서 떨어졌을 거야. 찬장이 움직인 흔적이 있어. 여기 물자국이 맞아. 틀림없어. 어항에 있던 꾹꾹보고가 튀어나와서 꽃병에 부딪힌 다음 그림들 사이로 굴러들어간 거예요. 꼭 예전에 저희 집에 있던 죄송해요. 역시 전 이런데 소질이 그런가요? 네, 맞아요. 화필로 그린 환영이라 능력을 안 쓴 지 오래됐다 보니 네, 일상에서는 공룡 그림을 그릴 때는 공룡 어빌리티를 쓴 그래서 하지만 이번 진상 네. 맞아요. 누군가 작업실에 그러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산은 누가? 그리고 명현이 일으킨 사고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발자국을 따라가서 확인하는 게 작업실의 단서를 따라 도착한 곳은 한 추방자 캠프였어요. 거기서 발견한 새로운 단서들. 차의 상태를 봐선 딱딱한 물건을 운반했던 것 같아요. 광석으로 운반해서 설마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광석... 홍침 수정 원석, 자수정 원석. 보아하니 이 물감, 일반 물감은 한 번 종이에 칠하면 지우기 비슷했어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파는 사람도 없는... 저희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죠? 친구라면 친구라고나 할까요? 찾았다. 여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새로운 그림을 진짜로 만들어낸 건 맞아요. 실례지만 그게 그냥 사냥이나 의뢰로 어쩌면 맞아요. 제 생각엔 아까 그 추방자들의 손에 물이 든 걸 보고 오랫동안 만약 제 생각이 맞다면 분명 그리고 아까 일기 속 내용처럼 이 모든 일은 산운 누각의 간섭으로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럴지도 모르겠... 누군가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못...
박사 선생이 또 오셨어. 은풍이 걔 몰아붙이지 마. 내가 뭘 어쨌다고? 요즘 들어 오늘 내가 그런데 오늘 당연하지. 우린 모두 추방자라. 당분간 알고 보니까 어쩐지 낮에 명예 얘기를 할 때 좀 이상하더라니. 아, 맞다. 광석거래 지금 생각해보니까 낮에 그것 때문에 짐작이 가는 건 있지만 지금은 낮보다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섣부르게 움직이면 그 사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아무도 우리 정체를 모를 거예요. 일단 캠프에 다른 정보가 있는지 찾아보죠. 이렇게 가벼운 걸 고마워. 난 이렇게 많은 화가가 연루되어 있다니. 심지어 주소까지 다 알고. 다 여기서 이 캠프에 있는 사람 명단을 보면 지금도 모조품을. 이 그림들은 전부 위작이에요. 이런 일이 이제서야 발견될 줄은 항구로 나가면 황룡경 다른 정보가 있는지. 협력을 중단하려고. 그건 불가능. 돈이라면 다 돌려드릴. 모든 걸 알고 있어. 원하는 비밀을 지키. 보스, 일단 계속 지켜. 알겠습니다. 여기가 그 사람도 완성되지 않은 먹물이 있는 것 같아요. 명단 여기 있는 건 모두 연화장원. 그건 평범한 결국 이 길을 선택했다니. 전부터 이랬을까? 이건 연화장. 이제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작업실에서 얼핏 보면 거의 똑같지만 진품의 디테일은 기법보다는 화가 개인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디테일이 사실. 조심하세요. 내게 맡겨줘. 색다르다. 가면 날개. 소리에 함께 일치해. 막말이야. 왜 갑자기 여기에 잔상이? 명연의 감정이 하지만 명예는 여기에 없는데. 저희가 어쩌면 명연한테 명연의 일기를 보고 그렇게 매일 다 제 잘못이에요. 사는 누각 사람들 같아요. 위험해요. 나가고 싶으면 더. 색다르게.
느껴져. 지나가고 싶. 지금 날 건드린 거야? 바람에 질주. 어타! 함께 들어가시죠. 먹물이야. 너희들 말이야. 항구에 있는 화물을 망가뜨린 데다 이 사업까지 망쳐놓은 주제에 이대로 그냥 가버리겠다고? 사업. 왜 수업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얘들아, 너놈들이 끼친 손해에 대한 너흰 대체 누구야? 그림이 갖고 싶은 거라면 가져가. 사람들을 괴롭혀서 창작품을 그래, 물감이랑 먹물값까지 계산하면 창작에 가... 너희 돈 때문에 온 거잖아. 아니요. 그럼 도대체 사람들 앞에서 사실대로 말하세요. 저는 순철과는 물론 당신들이 화가들한테 가해온 안 될까요? 이 일에 대해서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한번 사는 누각한테 전 사는 누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본 적 없어요. 일단 이 사람들을 통제해야 돼. 말은 청산유수로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명예를 도와준 것 아니요. 명예는 감사하기. 오늘 백사 선생이 또 오셨어. 은풍이 걔 몰아붙이지만 않았더라도 다치진 않았을 거야. 이젠 다 끝났어. 명현이 다쳤으니까 그림도 못 그리고 주문도 제때 완성 못하게 생겼잖아. 요즘 들어 반항도 좀 심해지고 속이기도 힘들어졌잖아. 난 그냥 사고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라고 한 것뿐인데 이렇게 나약해 빠졌을 줄 누가 알았겠어? 명예는 그저 그림 속이고 유혹하고 전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명예는 그 말이 맞다고 칩시다. 모조품 얘기는 또 뭐죠? 녹음 파일 이것들이 그 그림들이 위작이 성립되려면 백사 선생. 당연히 알죠. 그럼 물론이죠. 하지만 이런 걸 말한들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건 너. 화가들은 보통 명현의 작업 시 원작에 쓰인 반대로 먹물의 성분만 감별. 그래봤자 그게 어떻게? 연화장은 상고도의 원작자가 그림은 어린 시절 마음껏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모두 화필 끝에 쏟아부어서 보이는 만물을 그림에 담으면 마음속 세상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현실과 환상을 구분할 수 없게 하는 능력은 점점 더 많은 사람을 매료시켰고 이상한 화가의 소문도 같이 퍼져나갔죠.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그림 실력에 정말 뿌듯했지만 저와는 달리 저희 부모님은 공명 어빌리티가 있는 그림들을 장사를 위한 도구로 쓰시면서 돈에 집착하셨어요. 누군가는 환상을 추구하며 그림을 통해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했고 누군가는 진도를 이용해 그림으로 다른 사람들을 벌하고자 했어요. 제 능력으로 그림이 그려 의미를 잃고 끊임없이 이용당하게 된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야 화필을 드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범한 그림을 그렸더니 부모님께 야단을 맞았어요. 어빌리티가 없는 그림은 쓰레기나 다름없다고.
문제가 생긴 후 부모님은 실종되셨어요. 힘든 일이 많이 생겼지만 덕분에 전 다시 자유로워졌어요. 홀로 금주로 온 후 성 자리 잡은 곳이 연화정원이에요. 멀리 창밖 바라보니 푸른 물결 산그림자 곡절 후에 깨다르리 미문에서 눈 뜰 때라. 연화정원 상고도에 이 시는 제가 지은 거예요. 좋은 시는 아니지만 집착을 내려놓기로 한 마음이 담겨있죠. 그렇게 이 그림은 이상한 화가의 마지막 작품이 된 거예요. 그날 후로 어빌리티가 깃든 그림들은 점점 세상에서 사라졌고 저도 공명 어빌리티로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됐어요. 그럴듯한 장관님? 좋습니다. 네, 나 자신을 받아들여야 제가 예전에 그린 그림 제가 여기서 제 공명 어빌리티에서 비롯 그 소문이 사실이었어. 그림 속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에요. 그림을 그릴 때 명현이 가지고 있던 마음에서 비롯된 거죠. 어째서... 잠깐, 무슨 소리 못 들었어요? 젤제! 걔가 그린 거랑 똑같이 그렸잖아. 근데 왜 이 소리는 걔가 그린 것만 칭찬하는 거야? 괜찮아. 걔는 이미 사라졌잖아. 조금만 있으면 내가 더 성공할 수 있어. 젤제! 당신이었어. 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도대체 어디가 내가 당신보다 못한 거야? 잠시만요. 힘들어. 멈추면 안 돼.
어째서지? 분명 똑같았는데 이번에도 당신 어빌리티가 아니요, 그건 관계없어요. 저도 당신의 작품을 부러워했어요. 자유롭고 당당했죠. 우리는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그 마음가짐만은 다르지 않아요. 저를 따라하는 게 성공의 길은 아니에요. 자신의 눈을 깊은 곳에서 자신의 감정을 찾는 것. 그게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는 열쇠예요. 비싸 보이는데요? 사건의 진실을 알았을 때, 전 제 스스로를 탓했어요. 더 이상 어빌리티를 쓰지 않으면 제 그림으로 상처받는 사람이. 하지만 잘못은 그림 그 자체. 백사 선생, 그분들이 소중히 지금 여기. 보안소에서 10분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추방자는 이미 인계됐고 소장품도 찾았다는군요. 백사 선생, 더 하실 말씀? 그럼 명연의 범죄를 이번 변론은 여기서 끝. 들리시나요? 쉿. 와, 드디어 끝났네요. 제가 빼먹은 네? 아니, 방랑자가 옆에 없었. 그러니까 함께 해주셔서 산운누각의 일 정말 고마워요. 전 이제 방랑자는 다음 계획이 있을.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의뢰는 네. 잘 됐네요. 바람의 방향에 따라.
직원분들 덕분에 말정 전부 다 들었어요. 사실 예전부터 맞다. 미안해요. 이번 일로 아니 제가 선물이 한 이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네? 당신의 그림 명연 고마워요. 명연도 이제 명연하고 만날 때만 지금 생각해본 그래서 이런 걸로 주저앉아서 사실 광산에 있을 때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그 제 친구가 돼줘서 비록 제 과거에 대해 완전히 알아내지는 못했지만 지금 당신과 같이 있는 순간도 저한테는 새롭고 소중한 경험이자 도와줘서 고마워요, 절지. 방랑자 전설의 화가 절지랑 친구가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하세요? 농담을 던질 줄 아는 용기도 방랑자가 준 거예요.